이남용 교수의 시론롱, 트럼프의 긴급 권한 관세는 국제상거래 윤리 기준에 적합한가, 국제법 미 연방법의 합법인가, 미 대법원 결론은 무엇이며 결과별로 대한민국 대미 무역 상거래는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국민이 요구하시는 질문은 감정평가가 아니라 적합성, 합법성, 판결 결과, 거래 영향의 네 묶음입니다. 첫째, 국제상거래의 윤리기준, 예측 가능성, 비차별, 투명성에서 정당화가 가능한가. 둘째,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규범과 관세 차별 관련 기본 규범에서 합법인가. 셋째, 미국, United States, 국내법, 특히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넷째, 미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결론이 무엇이든 한국 기업의 단가 계약 통관 환급 공급망이 어떻게 바뀌는가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0일 현재는 대법원 결론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 가능한 결론의 범위와 결론별 실무 충격을 분해해 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국제상거래의 윤리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윤리는 법적 위법을 단정하지 않아도 거래 규칙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을 요구합니다. 국제거래에서 윤리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 비차별, 투명성입니다. 관세가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 아래 작동하면 기업은 단가, 납기, 재고, 환율,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가 긴급 담론에 의해 짧은 주기로 급변하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면 거래 당사자는 계획이 아니라 추측으로 계약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용은 세율이 아니라 불확실성 프리미엄으로 전환됩니다. 윤리의 관점에서 트럼프의 긴급 권한 관세가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정책의 속도와 범위가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붕괴시킨다는 점입니다. 다만 윤리 판단은 관세는 언제나 비윤리가 아닙니다. 제한적이고 명확한 목적과 기준이 있고 비차별과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며 절차적 통제를 받는 관세라면 윤리적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번 관세가 그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이며 그 답은 곧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의 합법성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국제법, 즉 WTO 규범으로 가면 논점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약속된 상한 양호를 넘어서는 인상이나 특정국만 불리하게 만드는 차별 적용이 있으면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은 관세와 차별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계이고 그 안에서 최혜국 대유 Most Favored Nation MFN 같은 비차별 원칙이 작동합니다. 다만 WTO 체제에도 예외가 있고 특히 국가안보 예외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안보 예외는 국가가 선언하면 자동 면책으로 단순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제법 판단이 내려져도 미국 국내법상 관세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 실무에서 국제법의 의미는 미국이 국제적 정당성을 잃고 보복 분쟁의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며 그 장기전은 공급망 비용과 시장 접근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프레임은 단기 손익보다 중장기 시장 구조 리스크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제 핵심인 미국 국내법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논쟁의 중심은 미국 국내법인 IEEPA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입니다. 관세는 본질상 조세이며 조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헌법 원리와 긴장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가 가능하려면 명확한 위임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때문에 하급심에서 국제무역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과 연방순회 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단계에서 IEEPA를 관세의 포괄 근거로 쓰는 것에
제동을 걸어온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의회 조사기구인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도 관련 쟁점과 법원 판단의 구조를 정리해 왔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긴급 권한이 존재하더라도 그 권한이 수입 규제의 범주를 넘어 광범위 관세라는 준조세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법적 경계선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합리적 답은 결과의 후보군을 세 가지로 좁혀 실무 충격을 계산하라입니다. 결론을 단정하는 순간 기업은 한 방향에 베팅하게 되고 관세 사건에서 베팅은 손실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첫째,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대체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관세의 핵심 위험은 세율 그 자체보다 권한의 상시화입니다. 행정부가 비상 프레임을 통해 관세를 신속히 설계할 수 있다는 신호가 서면 관세는 협상 레버로 더 자주 쓰입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네 가지입니다. 단가 협상에서 바이어가 관세를 상시 명분으로 쓰게 됩니다. 계약서에 관세 부담 귀속과 가격 조정 트리거가 없으면 분쟁이 반복됩니다. 통관 주체와 통관상 수입자 (Importer of Record) 지위가 협상력의 핵이 됩니다. 공급망 재배치 압력이 커져 원산지와 조립 가공 단계가 곧 비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를 비용으로만 보면 지고 관세를 계약 변수로 보면 버팁니다. 둘째,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 또는 권한 없음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시장이 바로 떠올리는 것은 관세 철회지만 기업이 실제로 겪는 1차 충격은 환급과 정산입니다. 보도와 시장 추정치에서 IEEPA 관세 누적액이 1,035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고 환급 파급이 1,005억도 1,000억 달러 범위까지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본질은 한 문장입니다. 환급은 공급자에게 자동 현금이 아니라 수입자 권리와 서류 정합성이 만들어내는 정산 게임입니다. 환급은 통상적으로 미국의 수입자가 청구하고 수령합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단가를 먼저 낮추라는 요구를 할 유인이 생깁니다. 반대로 바이어는 환급 절차의 리스크와 비용을 공급자가 분담하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가 위법이 되어도 한국 기업의 마진이 자동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마진을 지키는 조건은 사전 계약 조항, 통관 서류, 품목 분류, 원산지 증빙의 정합성입니다. 셋째, 대법원이 전부를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고 부분 판단 기준 제시 후 환송 또는 집행 범위의 조정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기업에게는 이 경우가 가장 불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바이어는 그 불확실성을 단가 납기 품질 책임 재고 부담으로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물류와 통관 타이밍입니다. 선적 시점과 통관 시점이 관세 부담 귀속과 환급 가능성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무역상거래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가를 거래 요소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가입니다. 어떤 결론이든 판결 직후 단가 재협상이 시작됩니다. 관세가 유지되면 바이어는 단가 인하를 요구합니다. 관세가 무효화되면 바이어는 환급 기대를 단가 인하로 선반영하려 합니다. 따라서 단가 방어의 유일한 무기는 계약서의 가격 조정 조항입니다. 둘째, 계약 구조입니다. Incoterms,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조건, 관세 부담 귀속, 가격 조정 트리거, 환급 발생 시 정산 룰이 문장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분쟁은 필연입니다. 셋째, 통관 주체입니다. 통관상 수입자 지위는 환급 분쟁 서류 권한의 핵심입니다.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가 바뀌고 권리가 바뀌면 돈이 바뀝니다. 넷째, 서류 정합성입니다. 품목 분류, Harmonized System, HS, 코드, 원산지 증빙, 과세 가격 가치평가. 자료가 흔들리면 환급은 사라지고
분쟁은 길어지며 그 비용은 공급자 마진을 갉아먹습니다. 다섯째, 공급망입니다. 대법원 결론이 무엇이든 미국 시장은 관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로 거래 조건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 선적 재고 전술과 중기 원산지 조립 전략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국제상거래 윤리 기준과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실행 체계로 연결하겠습니다. 윤리의 언어는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지만 기업의 언어는 조항과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상위 기업의 공통점은 관세를 통관팀의 이슈로 두지 않고 손익과 계약의 시스템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첫째, 주문 단위로 관세 손익을 계산해 마진 민감도를 실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전사자원관리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ERP의 품목 원산지 통관 가격 인코텀즈 수입자 지위를 붙여 이 고객이 주문은 관세가 1% 바뀌면 마진이 얼마 바뀌는가를 즉시 산출합니다. 둘째, 관세 환급을 계약에 고정합니다. 관세 부담 귀속, 가격 조정 트리거, 환급 공유 규칙을 사후정산형으로 박아 넣습니다. 셋째, 서류 거버넌스를 만듭니다. 부품 명세서, Bill of Materials, BOM, 원산지 규정, HS 코드, 인증 서류를 버전 관리하고 변경 시 승인 절차를 둡니다. 넷째, 물류 통관 옵션을 제도 안에서 활용합니다. 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 FTZ, 보세, 재수출, 합법적 분류 최적화 같은 도구는 편법이 아니라 제도 설계입니다. 다섯째, 워룸을 상설화합니다. 영업 법무, 물류, 재무, 원산지, 품질이 한 문장으로 움직이는 실행 체계를 두고 관세 이벤트 발생, 계약 조항 작동, 선적 통관 선택, 정산 환급 처리까지 한 장의 런북으로 고정합니다. 국제상거래 윤리 기준의 관점에서 긴급 권한 관세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여 거래 비용을 구조적으로 올린다는 점입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비차별 원칙과의 긴장이 생기며 예외를 주장하더라도 정당화 논리가 약해질수록 분쟁과 보복의 장기전 리스크가 커집니다. 미국 국내법의 관점에서는 IEEPA가 관세라는 준조세까지 포괄하는지 의회의 과세권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지의 경계선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결론은 1. 인정, 2. 위법, 3. 부분 환송의 세 갈래로 압축할 수 있고 어느 갈래든 한국 기업은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판결 직후 협상과 정산에서 손익이 갈립니다. 관세는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손익으로 확정하는 것은 계약 문장과 서류 정합성과 통관 구조입니다. 우리 국민은 왜 트럼프 정부가 긴급권 한관세를 발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